안녕하세요, 아큐님입니다. 이번에는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 바로 이 공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릴 것은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아, 그럼 저희 건물은 굉장히 규모가 작으니까 그럼 평당 공사비도 싸지나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셔요.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예요. 평당 공사비는 더 비싸져요. 전체 공사비는 당연히 줄겠죠. 건물이 작아질수록 줄겠지만 이 평당 공사비는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건물이 작아질수록 평당 공사비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 이해가 안 가시죠? 지금 그림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사비 일부고요. 규모가 작을수록 평당 공사비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두 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절대적이지 않고 이해가 일단 편하게 가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런 형태의 건물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각각 평당 공사비를 볼게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요 하나의 건물, 요 큐브박스 하나가 한 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4평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면 있죠. 바닥, 지붕, 그리고 뺑 둘러서 벽체 4개. 요거의 공사비가 각각 1원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도 1원, 얘도 1원, 얘도 1원. 저 뒤에 안 보이지만 바닥면도 1원, 다 1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정육면체니까 6원이 들 거예요. 그쵸? 위아래 하나씩에다가 4면이 있죠. 반면에 얘를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4평이지만 요 1원씩이라고 다 보는 거죠. 요 면들을. 벽체도 1원, 숨겨진 부분까지 뒤쪽 안 보이는 부분 아래까지 싹 다요. 지금 위쪽에 이제 4면이 있으니까 일단 4원이고, 그리고 옆면은 지금 보이는 게 4면 있고 저 뒤쪽에 안 보이는 게 또 4면이 있죠. 그러면 8원이에요. 그 다음 아랫면은 윗면하고 똑같으니까 또 아래쪽에 4원. 그럼 다 더하면 16원이에요. 얘는 공사비가. 그러면 쉽게 공사비를 따지면 얘는 말 그대로 평당 6원인 거고 얘는 4평에 16원이니까 16 나누기 4 하면 4원이잖아요. 평당 공사비가 4원. 그러면은 얘에서 얘, 즉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당 공사비는 비싼 거예요. 물론 이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 내부에 내벽도 있을 것이고 막 복잡한 시설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건물이 커질수록 이렇게 내외 벽면들 있잖아요. 공사비가 특히 많이 들어가는 이 면들이 다 골조일 수도 있고 뭐 유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돌 마감일 수도 있고 내부 마감일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가기 쉽게 또 한 가지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이쪽 좌측이 큰 건물이죠. 우측이 이제 작은 건물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은 요 코어 부분 있죠. 계단실과 요 엘리베이터. 이쪽도 요 코어 부분,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사실 요 코어 면적은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건물이 많이 커지면 또 이 코어 면적도 당연히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그냥 이해가 쉽게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은 전용 면적이 굉장히 크죠. 이쪽은 전용 면적이 작고 코어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건물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요 전용 면적보단 요 코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요 엘리베이터 굉장히 면적에 비해 비싼 거예요. 엘리베이터 웬만한 근생 건물에 한 대 설치하려면 뭐 5천만 원씩 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 있죠. 요런 계단 부분 골조도 이런데 튼튼하게 막 구조체이다 보니까 벽체도 300씩 300두께씩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골조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뭐 기계실에서 올라오는 뭐 여러 가지 설비 시설들, 이런 코어나 덕트들 올라오죠. 이런 휑한 전용 공간들보다는 이런 코어 부분이 비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막 평당 공사비로 하려고 이렇게 쪼개보세요. 한 평당. 그러면 이 각 평당 요 비싼 부분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쵸? 다 나눠 가져요. 그러면 아무래도 요런 싼 면적이 많아야지 요 비싼 부분의 공사비를 더 많이 나눠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당 공사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단위 공사비가. 얘는 이제 비슷하게 다른 부분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나눠 먹을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지하가 이 밑으로 있다. 그러면 지하 공사비는 또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지하에 또 장비들, 비싼 장비들, 뭐 물탱크나 펌프 같은 이런 시설들도 지하에 다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또 위에서 다 면적들, 싼 면적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면적이 넓을수록 그걸 많이 나눠 가지니까 공사비가 싸게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이렇게 두 그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 머리로는 이 두 그림의 예시밖에 아직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이렇게라도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건물이 작다 그래서 무작정 공사비가 싸지는 게 아니고 또는 이제 평당 공사비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큐인입니다. 오늘은 공사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같은 규모이지만 평당 공사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면적은 같지만 그 형태에 따라 평당 공사비가 어떻게 천차만별로 달라지는지를 이번 시간도 역시 그림 설명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보시겠습니다. 규모가 일단 같아도 평당 공사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A 건물이 있고 B 건물, 두 건물이 있습니다. 둘 다 1, 2, 3, 4, 1, 2, 3, 4 4개 층이에요. 근데 이제 요 B는 5층 건물이죠. 1층에 필로티가 있습니다. 어쨌든 4개 층이고 두 건물의 설계 개요상 면적은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똑같다고 해볼게요. 두 건물에 지금 다른 점이 보이시죠? A는 그냥 기본형으로 박스 형태로 쭉 올라간 건물이고 지금 B 경우에는 1층에 이렇게 필로티 주차장이 있고요. 요즘 다세대 다가구 건물들이 보통 이렇죠.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각층 발코니들이 땡땡땡땡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이렇게 지붕 장식탑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세 가지 항목 전부 다 면적에는 안 들어가요. 물론 1층에 계단실이 조그맣게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얼마 안 되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요. 보통 이렇게 1층에 주차 공간으로 쓰면 면적이 안 들어가고 또 이 뒤쪽에 발코니도 외벽에서부터 이게 1.5m까지는 면적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요 위에 저희가 디자인 요소로 많이 이런 지붕 장식탑을 사용을 해요. 근데 요거는 지자체 허가권자마다 조금씩은 해석이 다른데요. 어쨌든 요 폭의 기준이 그래서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 너비가. 근데 어쨌든 면적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두 건물의 면적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평당 공사비를 따질 때는 전체 공사비를 연면적으로 나누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 4개 층에 대해서 이 4개 층에 대해서는 같은 외장재와 내장재를 사용한다고 보고 공사 방식도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이 A의 공사비가 10억이 들었다면 요 B 건물은 요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공사비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12억이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공사비를 연면적으로 나눠서 그걸 평당 공사비라고 하니까 그랬을 때 A의 평당 공사비는 500만원이죠. 그러면 B의 공사비는 600만인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면적은 같지만. 요런 세 가지 항목들 있죠. 요것도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최소 절반씩은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건물 메인 몸통에 평당 공사비가 얘처럼 500만원이었다. 그럼 얘네들도 50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요 절반인 250만원 정도까지는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평당. 왜냐면 여기처럼 이제 위아래 옆이 다 막힌 정확한 실들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그래도 반 정도는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거죠. 보통 보면 이제 건설사나 시공업자분들이 도면도 나오기 전부터 나는 뭐 평당 400에 해주겠다, 뭐 500에 해주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요, 바로 이 A의 경우, 즉 가장 심플한 상태의 건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싸게 이야기해서 공사를 따야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멋지게 또 설계가 나오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억이면 2억에 대한 공사비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릇만만 떡하니 믿고 예산을 짜서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사비는 항상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정해져 있다, 난 딱 10억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이제 설계 단계부터 고려를 해서
여기에 최대한 맞게끔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공사비 추가될 수 있는 항목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 요 세 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훨씬 많은 요소들이 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 A에는 그냥 걸어서 올라가, 계단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B에는 요 옆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붙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그러면 요 엘리베이터 또한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안 들어가죠. 면적 자체에 안 들어가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일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면적은 또 같은 거예요. 200, 200 같은데 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죠. 그럼 바로 5천만 원 정도가 추가돼서 평당 공사비는 또 올라가죠. 그리고 같이 또 4개 층인데 얘는 지상 4층이고 만약에 얘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층은 지하에 있다. 그러면 지하 공사비는 훨씬 더 비싸다 그랬죠. 이러면 또 당연히 차이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얘는 만약에 층고가 3m고 얘는 층고가 4m예요. 그럼 엄청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공사비가 또 올라갈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수도가 직수관으로 연결이 된다고 돼서 이제 4층까지 그냥 올라가는데, 얘는 이제 층고가 높고 건물이 높아서 직수가 안 돼서 지하에다 뭐 펌프랑 물탱크를 설치해야 돼요. 그럼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당 400이다 500이다 이런 생각은 버려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정해진 예산이 있다면 설계 단계부터 고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좀 이해가 가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3부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훈입니다. 오늘은 공사비, 그러니까 평당 공사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림 설명으로 그런 각 공정마다, 공정별로 뭐 많죠. 토목공사, 뭐 골조공사, 뭐 마감공사 등등 그 공사들마다 이 공사비의 프로포션, 비율들이 이제 어떻게 되나,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는 이 삼성동 현장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전체 공사비 9억 6, 7천 될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이야기해서 10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면적이 전체 연면적이죠. 100평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10억을 나누기 100으로 하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평당 1000만원, 그래서 이렇게 딱 10단위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에 대한 그 공정별 공사비 퍼센테이지도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먼저 일단 토목 공사, 그리고 건축,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겠죠, 건축 공사가. 그리고 조금 떨어뜨려서 기계 설비, 그 다음에 전기 설비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 토목 공사죠. 이제 요 하부 지하로 땅을 파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사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풀어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들을 먼저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토목공사는 일단 이 땅을, 지하공사를 위해 땅을 파야 되고, 그러려면 이 주위로 CIP를 먼저 쫙 박은 다음에, 그쵸? 그 전봇대 같은 거.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뭐 철근도 들어가고 H빔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파 내려가면서 이 CIP가 안쪽으로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D장을 H빔으로 다 두르죠. 뺑 두르고 이제 가세도 되고 중간중간에도 질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땅을 파 내려가는 거고, 장비를 투입시켜서. 그때 뭐 인건비, 그리고 이런 자재비부터 해서 장비들, 대여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에요. 어쨌든 땅 파는데 전반에 거쳐서 이 토목공사를 지칭하는 거고, 이 토목공사비가 전체 공사비 중에 한 1억 1000 정도,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1억 1000 정도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11% 정도 되죠. 전체 공사비의 11%가 토목공사에 들어갔다. 물론 이제 여기는 지하 1개층이지만 지하 2개층을 판다 그러면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겠고 전체 공사비가 달라지겠지만, 오로지 이 현장 기준입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마다 전부 다 달라질 수 있다. 요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건축 공사비, 건축 전체입니다. 건축 전체를 놓고 보면 일단 5억 8천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한 58%인 거죠. 계산하기 쉽죠? 그래서 이 건축공사에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가설공사, 토 및 지정공사, 철근 콘크리트, 골조, 조적, 방수, 미장공사, 석공사, 타일, 도장, 수장, 금속, 지붕 및 홈통, 창호공사, 유리공사, 부대공사, 조경공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잘구리한 건 빼고 여기에서도 굵직굵직한 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가설공사가 있어요. 이게 3.5천, 3,500만 원이에요. 바로 3.5%죠. 가설공사는 이제 건축하기에 앞서서 말 그대로 가설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가설 전기, 수도 처음에 끌어와서 공사하기 위해서 기초 시설이죠. 그런 거부터 뭐 각종 표지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측량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각종 경계 측량, 현황 측량, 그리고 뭐 하다못해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설로. 그런 거부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중요한 철콘 RC공사요. 골조공사죠. 요게 이제 1억 7천이 들어갔어요.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 그럼 이건 곧 17%죠. 그리고 이제 철골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 건물은 지금 여기 살짝 가렸지만 요 엘리베이터 부분이 전망용 엘리베이터요. 그래서 RC벽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철골로 짠 다음에 유리가 붙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철골공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철골이 여기에서 보면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얘가 한 5.5% 정도. 그랬을 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통 이제 건축주분들 상담을 할 때 골조공사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저희는 보통 한 30%에서 많으면 4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드려요.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30%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외장재,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는 이제 외장재도 좀 고급 외장재를 썼고 세라믹 타일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디자인도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규모에 비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에 대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구조체에 대한 비중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장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네모 형태 똑바로 건물을 졌어, 그리고 재료도 하나로 외장재도 통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외장재 비중이 줄면서 당연히 구조체 비중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여기 RC에서 또 중요한 게 있죠. RC 비용이 요만하면 과연 여기에서 콘크리트의 비용은 얼마고 철근의 비용은 얼마냐. 먼저 콘크리트 3천만 원입니다. 3%죠. 3%. 요게 이제 콘크리트 물량이 420 세제곱미터 루베라고 표현을 하는데 420 루베예요. 그래서 전체의 3%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콘크리트가. 그리고 철근을 볼게요. 얘도 비슷해요. 3,300 정도. 그러면 얘도 3.3% 정도 되는 거고 물량은 48톤 정도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감이에요, 마감. 외부입니다, 외부. 여기에서 세라믹 판넬, 요 하얀 부분이 세라믹이에요. 요게 평당 20만원 정도로 공사비가 비싼 축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는 8,2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이거는 8.2%,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요 세라믹 판넬 하나만. 그리고 외장재가 또 있죠. 요 부분, 징크 부분, 그리고 요 뒤통수 쪽, 배면 쪽에도 일부 있어요. 요 징크 판넬이 1,300만원 정도 돼요. 리얼 징크라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럼 얘는 1.3%. 그래서 얘가 리얼 징크.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합치면 한 또 10% 정도 되네요, 외장재만. 그래서 이 외장재는 요 하지 작업부터 해서 인건비, 이제 일하시는 분들 오셔서 작업하시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거고, 외장에 붙는 단열재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단열재만 해도 1,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경질 우레탄 2종 2호인데 굉장하죠. 요것도 비싼 단열재 중에 하나예요. 요새 이제 준부련 이상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에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알아봤고요. 이제 기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계 설비 전체적으로 다예요. 뭐 위생기구, 우리 급수, 뭐 하수, 오수, 배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환기시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가스 이런 거 다 포함이고, 이제 EHP라 그래서 천정형 냉난방기기 있잖아요, 에어컨. 그거는 이제 빠졌습니다. 그거 빠지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간 상태인데 요게 한 3천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3%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공사, 전기도 한 3,300 정도, 3.3천, 그러니까 3.3%. 요 정도 돼요.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의 한
6.3% 정도 설비공사가. 그래서 이걸 대충 다 더하잖아요. 그럼 걔가 7억 6천 정도 돼요. 그럼 76% 밖에 안 되죠. 어라? 그럼 나머지 20 몇 프로는 뭐야?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단순히 공사에 들어간 것 뿐이고 더 따져볼 것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도 다 노무비가 일단 들어가는데 그걸 직접 노무비라고 하고 거기에서 또 한 5% 정도의 간접 노무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경비에서도 지금 여기에는 쭉 이제 기본적인 기계 경비만 포함되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그리고 기타 경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또 일반관리비가 들어가고 또 이 건설사의 이윤이 들어가겠죠. 거기에다가 또 부가가치세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붙고 해서 최종적으로 9억 한 6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잡다한 모든 게 한 2억이 살짝 넘어간다. 그래서 나머지 20 몇 프로를 채워서 토탈 100%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전체 공사비에서 각 공정별로 차지하는 그 공사비의 비중 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물론 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린 거고 또 규모나 형태나 위치에 따라 충분히 이것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들 궁금하시기에 이렇게 제가 오늘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오늘은 공사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도급 계약을 하는 공사비 있잖아요. 보통 이제 건축을 하시려는 분들이 공사비 얼마예요? 평당 공사비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건설사나 건축업자분들이 그거요. 제가 평당 400에 해드릴 수 있어요. 평당 뭐 450이면 돼요. 우리는 350이면 돼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이분들은 어떻게든 공사를 따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 비싼 쪽으로 기준을 안 잡으려고 그러겠죠. 싼 쪽으로 어떻게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그 금액만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항목들을.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바가지를 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뭐 싼 기준으로 불렀든 비싼 기준으로 불렀든 어떤 항목들이 하나하나 있는지 알아가지고 그 항목이 싼 기준에 빠졌는지 비싼 기준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싼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비용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저희 건축공사분에 안 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이 비용까지 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을 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항목들을 한번 알아보려 그래요. 보통 이제 건축 공사를 하면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 항목들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좀 난해한 것이 이 건축을 지방에 할 때, 도심에 할 때 이때가 다르고 또 이 건물이 주택이냐 아니면 뭐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딱 구분져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냥 종합적으로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 항목, 나한테 포함이 되는 항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어디에 짓든지 또 무얼 짓든지 정말 다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역시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이 없어서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땅값은 제외겠죠. 그리고 이제 설계 또는 감리에 관한 것은 전부 다 또 제외예요. 오늘은 이제 공사비 파트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이 설계 파트에서도 또 이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설계비에 관한 시리즈를 또 쭉 할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설계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건축주가 부담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외되겠습니다. 이런 세금이나 부담금들이 은근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딱 건축만 하면 되는 게 아니겠죠. 이런 것들도 다 내야 되고 예산을 잡으려면 모두 포함시켜서 일단 예산을 짜내야 되니까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제외되는 항목들이 도심보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항목들이 많아지겠죠. 왜 그러냐? 이 도심은 이제 땅이 좁잖아요. 땅이 좁고 거기에 이제 건물만 딱 올라가요. 좁은 땅에 이제 건물만 딱 올라가니까 거의 이 건물 공사비에 대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엔 땅이 막 험하고 넓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물 하나 올리는데 이 건물보단 이 주변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추가가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시공사나 건설사에서는 딱 이 건축물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축물에 대한 건축 공사비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같이 생각하면 이제 오산이라 이 말이고, 또 일반 건축물 뭐 근린생활시설, 근생이라고 할게요. 근생보다 이제 주택, 이 주택 쪽이 여러가지 또 항목들이 많겠죠. 근생이나 일반 건축물들은 딱 요 건물 하나 말 그대로 하는데, 이제 주택은 그 안에 여러가지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주변 환경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항들은 너무 기본적인 거라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일단 어디에 뭘 짓든 공통적인 사항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건 착공 이후부터, 그 전에는 이제 설계 쪽에 많이 포함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공사 딱 시작된 이후니까 착공 이후부터,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 예치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착공할 때 서류로 들어갑니다. 착공 신고를 할 때 서류로 들어가서 건축주가 요거를 납부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딱 시작되면 측량, 이 중에서도 경계 측량, 원래 이 측량은 이제 설계 단계에서 들어가요. 경계 측량과 현황 측량이 설계 단계에서 들어가지만, 보통 이제 공사를 하려고 막 철거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 경계점 찍어 놓은 부분이 소실될 때가 있어요. 뭐 땅 파고 하다 보면 땅에 박아 놓은 말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확실하게 이제 공사 시작 전에 딱 내 땅의 구역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딱딱 경계 측량을 다시 해놓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측량비가 공사비에 별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거가 크죠. 요새 제가 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이게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강화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커요. 철거를 하려면 실제 철거비, 공사를 하는 공사비가 있고, 또 이거는 물론 여기 감리에 포함되지만 철거니까 따로 뺄게요. 철거 감리비, 요것도 금액이 엄청나죠. 만약에 상주 감리가 되게 되면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철거 심의를 받게 되면 심의비가 별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구조물 안정성 검토 보고서, 길어서 좀 줄일게요. 요게 이제 철거 허가나 심의를 받게 되면 요거를 이제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데, 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각종 인입비, 여기에는 이제 수도, 전기, 가스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땅으로. 보통 이런 것들은 도로에서 들어옵니다. 도로 쪽, 도로 하부에 묻혀 있는 것들을 땅을 파서 이제 우리 땅으로 연장시켜서 따로 따내서 이제 갖고 들어와야 돼요. 수도가 없다면 관정을 개발하려면 또 그것도 큰 돈이 들겠죠, 지방 같은 경우엔. 그리고 또 이제 도로가 멀리 있다면 그 도로에서 들어오는 거리에 따라서 또 비용이 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공사비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뭐가 발생할까요?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주변에서.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물질로서 대체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금액적인 부분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비용들 전체 다 이제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금액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제 건설사에서는 최선을 다해 이런 민원의 내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근데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뭐가 어떻게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거를 공사비에 다 태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민원 해결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설비적인 측면에서 엘리베이터, 그리고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 이거 천정에 달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조설비, 전열교환기,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빼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기본 사양일 때는 보통 이제 건축비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게 특별한 사양들 있잖아요. 전망용이라든지 특수한 케이스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금액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요런 거는 또 건축주 별도로 발주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걸 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시스템적인 것들, 기본적인 건 물론 다 들어가지만 요런 특별한 것들은 간혹 빼서 따로 건축주가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요런 항목들도 다 들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준공 바로 직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게 있습니다. 요거를 또 낸 다음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게 이제 서류 중에 하나예요. 공사가 다 완료되고 사용 승인 신청을 할 때 우리가 각종 요금은 내지만 하수를 뭐 얼마를 써서 얼마를 낸다 이런 건 없죠. 상수도, 전기, 뭐 가스 이런 건 내도 이 하수에 대한 배출에 대한 우리 세금은 따로 안 내잖아요. 그게 왜냐면 건물을 질 때 이미 내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얼마 정도를 배출을 하겠구나 해가지고 요거를 미리 처음에 이렇게 부담금을 납부를 받습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이 부담금은 용도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 있죠. 그런 시설들은 이 원인자 부담금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에 비해서 이제 사무실 같이 물을 조금 쓰고 하수 배출량이 적은 것들 있잖아요. 가끔씩 화장실만 쓰는 뭐 식당처럼 뭐 음식하는데 엄청난 물을 쓰고 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거 하는 저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작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담금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런 각종 세금 당연히 이제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공통사항들을 알아봤고 이번에 이제 지방이거나 아니면 뭐 주택 쪽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항목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요럴 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건물 본체만 딸락 건축비로 얘기하고 나머지 것들은 포함을 안 시켜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항목들이 포함된지 여부를 확인을 항상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토목공사비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방이고 그러면은 막 지형이 복잡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땅을 정리, 도두기도 하고 또 까내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막 다져야 되고 그리고 옹벽이나 축대 그리고 우리 흔히 많이 보는 보강토 옹벽이라고 블록으로 해서 이제 축대를 쌓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는 작업을 통틀어서 이제 토목공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부대 토목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땅에 가는 거 뭐 배수로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거 공사비에 포함 안 시키죠. 건축비에. 그리고 외부에 또 뭐가 있죠? 정화조 오수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마당에 보통 묻혀 있죠. 왜냐면 이런 도심지에는 건물 안에 지하지만 건물 안쪽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에 들어가는데 지방에서는 얘가 따로 동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건축비에 포함을 안 시키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주택이라면 마당에 이제 난실 같은 거 로망이잖아요. 여성분들 난실 만들고 온실이라 그러나요? 온실이 맞을까? 그렇게 해서 거기다 식물도 키우고 뭐 빨래도 말리고 뭐 이런 것들 막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건축비에 포함 안 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의 로망 테라스나 뭐 데크 비슷하긴 한데 멋지게 이제 목재로 해가지고 쫙 거실 앞에다가 깔든지 건물 주변에다 까는 거 이런 것들 보통 건축공사분에 안 낍니다. 그리고 우리 야외 마당에 관련된 모든 것들 뭐 조경 여러가지 식재들부터 바닥에 잔디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바닥에 돌 깔고 울타리 담장 뭐 이런 거 예쁘게 또 만들고 하다못해 뭐 연못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수도가 같은 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창고라든지 또는 주차장 시설 주차장 위에 뭐 지붕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바닥에다가 뭘 깐다든지 지붕과 바닥 등.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보면은 공통적인 게 외부라는 거예요. 외부. 그렇죠? 근데 이제 주택을 질 때는 내부도 봐야 합니다. 내부에도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죠. 기본적으로 주방 가구들, 주방에 뭐 싱크, 장들 어떻게 할 건지 뭐 아일랜드 식탁들 뭐 요새 많이들 하잖아요. 이런 주방에 관한 거 하다못해 수전 나는 고급으로 하고 싶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개인의 저거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기본 사양으로 잡아놓는다. 아주 그냥 기본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잡아놓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뭐 있습니까? 화장실에 도기들 각종 도기나 뭐 타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면대 뭐 변기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되고, 어떤 사양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기본으로 들어갔는지 뭘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건축주 마음에 따라 상향 조정을 할 수 있고 하향 조정할 수 있고, 그러면 공사비를 더 추가를 하면 될 것이고, 낮추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는 마감재, 여러 가지가 있죠. 천정, 벽, 바닥, 이런 데 쓰이는 모든 이제 재료들, 마감 자재들, 어떤 걸로 들어갔는지, 어떤 사양으로 들어갔는지, 건축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는지, 마찬가지로 또 이런 사양들,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따져 봐야 된다 이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오늘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앞으로, 네, 그 건물 얼마에 해줄게요. 뭐 난 얼마에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 앞으로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 수많은 항목들이 다 건축비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들어갔는지 여부 정도는 꼼꼼히 따져 봐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